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폴란드 관련 FA50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려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 국방차관이 얼마 전에 방한을 해서 FA50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너네 어떻게 할래? 지체 보상은 물어내라.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갔는데 과연 폴란드 쪽 주장처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폴란드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폴란드 정부에서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네네. 뭐 많은 딴지를 논다든가 이런 측면이 가장 일단 큽니다. 이번 정권에서. 네. 그 목표로 인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물론 부분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따지고 보면은 FA50에 처음 들어가는 12대는 소위 말해 FAGF, 갭필러라고 그러죠. 네. FAGF 12대가 들어갔는데 계약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갭필러를 12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고 네. 실제로 어느 정도 목표에 가는 FA50PL. 네. 이 전투기는 직접적으로 미그 29 3개 대대를 1대1 대체하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36대 해서 48대로 그들의 3개 비행대대를 전부 교체하고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계약서상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우선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레이더. 그렇죠. 레이더를 뭘로 할 거냐, 그게 가장 큰 키였어요. 거기에서 출발해야 공대공 무장을 뭘로 할 거냐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임무 컴퓨터와 레이더가 뭘로 갈 거냐를 갖다가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심 국산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ESR-500 그거를 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우리가 이제 그걸 장착해서 FA50PL에 들어가겠다. 그럼으로 해서 얻는 효과는 뭐냐? 우리의 공대공 무장도 수출할 수가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우방이기 때문에 공대공 미사일의 최신형도 미국과 협상을 도와주겠다는 차원인 거죠. 근데 폴란드는 어떻게 결정했어요? 빨리 가려고. 솔직히 말해서 팬텀 스트라이크로 알고 있는 레이시온의 에이사 레이더가, 네. 소형 에이사 레이더가 우리 거보다는 성능이 낮습니다. 그 성능 조금 나은 거의 욕심보다는 빨리 미국산 무장을 장착하기 위해서 팬텀 스트라이커를 선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임무 컴퓨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돼서 공대공 무장을 장착했는데 이제 와서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이게 어떤 하나의 큰 이슈로 돼버린 거죠. 계약에는 그 나머지 특히 중거리 공대공 무장은 알아서 폴란드가 알아서 비용을 들여서 인티해라. 왜냐면 미국제 레이더를 본인들이 선택했으니까. 네. 미국에 그걸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 기체를 보내서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인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뭐 암람을 장착하는 든 뭘 하든. 근데 그것이 팬텀 스트라이크마저도 생산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36대에 대한 나머지 기체들을 지금 계속 공장에서 찍고 있는데 이게 장착이 되려니까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충수인데 우리 탓하긴 싫고 남 탓한 거네요. 우리 탓을 하는 거죠. 네. 특히 이거에 대해서 지체상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우리 잘못이 아닌데 왜? 그러니까 이게 뭐 감정 싸움으로 가면 네네. 안 되고, 그러니까 바로 폴란드에서는 얘기 나온 게, 전 국방부 장관도 그러지만은 폴란드에서 공군하고 폴란드 전체 3군에 대한 군수를 담당하는 군수청에서 그거 틀린 얘기다. 사실은 계약은 이렇고 지체상금 문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찌됐든 대한민국에 좀 더 얻어낼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 입장이니까 아무튼 폴란드 국방차관이 와서 약간 협박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거를 호도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진실이고 우리의 잘못은 거의 없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뭐요? 너무 빨리 생산했어. 너무 빨리. 그러니까 그 폴란드 계산은 기체 받고 미국에 이미 생산돼 있는 레이더를 받아서 우리 빨리 무장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을 잘 모르는 거지, 제가 보기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네. 하시라도 급히 필요해서, 우리의 사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도 비판을 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TA50 신형 블록 2를 생산하고 있던 그 라인에 있던 걸 빼간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해서 수출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 건데 대의를 위에서. 내세우는 거죠.
그 대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현실적으로 지금 눈앞에서 이런 우리로 볼 때는 약간의 배신 아닌 배신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깊게 봐야죠. 우리의 실력을 키우거나 우리의 국방을 튼튼히 한 다음에 K방산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아무튼 그런 사유로 인해서 FA50 갭 필러가 그러니까 GF가 간 거고 GF도 나중에 개량을 하기 위해서 팬텀 스트라이크로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GF는 깡통인 거예요. 아무 레이더도 안 달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 보도 같은 걸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뭐 잘못했다, 계약을 실수했다, 너무 서둘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찬찬히 하나씩 뜯어보면 폴란드 국내 정치 상황이 바뀐 여파로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일단 1차적으로 그거고요. 두 번째는 폴란드의 선택과 집중을 자기 하기 나름인 건데 거기에서 폴란드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아 그러면 어찌됐든 팩트는 이건데 그러면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뭐냐. 해결할 방법을 위한 목적은 뭐예요? FA50을 BVR 교전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4세대 기체로 완벽하게 무장하는 게 폴란드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지금 많은 거죠. 팬텀 스트라이크도 있고 암람 그렇죠. 최신형 장착도 있고 암람을 예를 들면 암람을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은 그냥 암람 하지만 암람에도 버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가장 최신형인 D형은 아무한테도 수출 안 합니다. 미국은.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폴란드에 수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장 최신형 들여온 게 암람 C8이에요. 그건 뭐냐면 D형의 어떤 몸체는 맞아요. D형하고 똑같아요. 근데 C커가 C형의 발전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 단계 낮은 거죠. 그렇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각국에서 굉장히 그 방어망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그냥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박 의원님 얘기대로 우리가 좀 피해서 냉정하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뭐 해결책 뭐 이런 거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은 방산 무기 수출에는 회사와 뭐 정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부 대 정부입니다. 정부 대 정부. 네, 어차피 정부 대 정부로 풀지 않으면 처음부터 정부 대 정부 아니면 계약이 안 돼요. 그렇죠. 회사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정부 대 정부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쭉 상황을 보면 폴란드도 이렇게 대규모로 방산품을 수입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없었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큰 손한테 물품을 수출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서두르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 같은데 역시 뭐 풀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잘 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폴란드 국방차관이 왔으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약간 레벨이 높은 사람을 특사로 파견해서 그러니까 협상을 풀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게다가 지금 중간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정부 대 정부에는 우리 정부, 미국 정부, 폴란드 정부. 폴란드 정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좀 까탈스럽게 구나 봐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이 까탈스럽다기보다는 미국에도 미국의 현지 사정이 있어요. 미국의 지금 군수 산업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그냥 대량 양산이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해군은 정말 문제가 된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서 그렇습니다만은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공군의 어떤 플랫폼을 양산하는 락히드 마틴이나 보잉, 특히 보잉 같은 경우 문제 많잖아요. 락히드 마틴도 마찬가지고 레이시온이나 뭐 다른 유수의 방산 업체들도 그렇게 빨리 제품을 만드는 게 어렵고 팬텀 스트라이크는 사실 저는 폴란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는 게 팬텀 스트라이크는 그러한 공랭식 에이사레이드, 소형의 에이사레이드를 만들기도 어렵지만은 그걸 만드는 거를 카탈로그상에만 있던 거예요. 개발 중인 에이사 레이더였어요. 물론 지금 거의 다 개발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라인에 들어간다는 거지만 그만큼 기간이 걸려요. 근데 폴란드는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해결 방안인데 욕심을 좀 내려놓고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제 우리가 달고 있는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우리의 임무 컴퓨터가 그럼 들어가니까 우리는 일단 지금 공대공 무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암람이라는 것도 최신형인 D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C형, 특히 C8까지는 우리가 수입을 해서 대신 폴란드에 줄 수도 있고 또 폴란드에 직접 주더라도 이거는 우방국과 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인티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이것이 가장 빠르게 전력할 수 있는 BVR 교전할 수 있는 기체가 아닐까. 거기에 이제 더 나간다면 나중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 이후에는 조금은 성능이 미치진 못하지만은 LIG 넥슨에서 개발한 우리 공랭식 소형 레이더가 있습니다. 현재는 ESR 500이라고 하는 거. 그 500이라는 얘기는 500개의 지르가늄 소자가 집적돼 있다는 건데 문제는 또 이런 진실도 숨겨진 진실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기체 자체가 소형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파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이더의 성능에 아무리 좋은 걸 집어넣어도 한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텀 스트라이크가 조금 더 뛰어난데 이것의 풀 파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체 한계상 FA50에는. 네. 마찬가지로 우리 ESR 500도 여기에 풀 능력을 다 발휘를 못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차피 결과는 거기란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양산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하는 차라리 우리의 국산 레이더가 장착이 되고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램제트 엔진 기반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급이 조금 낮은 일반적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지금도 맘만 먹으면 개발이 돼요. 그럼 그걸 우리가 바로 인티해 줄 수가 있잖아요. 항공기 제작사에서 인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많은 밀리매니아들이 질문이 있어요. 야, FA50은 우리 게 아니잖아.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 겁니다, 사실. 미국 정부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럭히드 마틴의 승인이 필요한 것뿐이죠. 왜? 럭히드 마틴의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럭히드 마틴이 승인을 안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기체 자체를 수출하는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들의 로열티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믿으라.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이 폴란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티어를 인티한다는 등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더 어렵습니다. 독일 더 어렵습니다. 미국보다 더 상대하기 어려워요. 그런 점을 좀 폴란드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럼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잠자다 늦게 일어났어. 약속 시간이 애매해. 그럼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더 막혀. 뭐 이런 거 있죠. 빨리 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늦춰지는 상황이 딱 이 폴란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폴란드 쪽에 조언을 하자면 마음은 알겠는데 급하게 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붙이자면 1939년에 2차 세계대전 때 왜 폴란드가 멸망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신형 무기 체계를 들여오는 거를 너무 높게 잡아서 결국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 지금 상황이랑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소름이 돋는데 맞습니다. 폴란드 정신 차리시오. 예.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폴란드에서 들려온 FA50 관련 소식을 요것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요.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더 취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떡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